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생무료 주식 투자. 오늘 미국 주식 차트 분석을 좀 하기 위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어, 다른 어떤 증권 방송에서도 미국 주식 관련돼서는 뭐 특별하게 차트로 이야기를 해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상당히 좀 심각하지는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다른 어떠한 뭐 증권사나 뭐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리포트만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미국 주식 차트 흐름을 한번 보자. 그런 의미에서 좀, 네, 이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최근에 다우 지수의 차트 흐름인데요.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어제 흐름에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동안에 유동성 자금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다. 유동성 자금으로 시장을 부양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금리도 인상을 하고 금리를 인상을 하면 결국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 경기가 긍정적으로 어,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긴축을 한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투자를 줄인다는 부분이고 투자를 줄인다는 부분은 고용을 줄인다는 부분이고 고용을 줄인다는 부분은 고로 경기 순환에 있어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경기가 위축되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겠죠. 이런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 유동성적인 부분으로 시장을 부양을 했지만 물론 뭐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그 돈으로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나 더 그렇죠. 바이오 제약, 2차 전지, 그리고 뭐 수소차, 뭐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뒷받침을 해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은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제 4월이 되다 보니까 3월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작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통과가 됐고 4월에나 이제 빠르면 4월, 뭐 늦게라도 5월 정도에는 1분기 실적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가 고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대북 관련주들. 오늘 그 아침에 이 중국에서 발표가 나왔죠.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엊그제만 해도 뭐 별 얘기가 없었는데 일단 북한과의 우리나라와의 정상회담을 앞서서 중국에 좀 어떻게 보면 보고를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야기를 할지 어떤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할지를 미리 통보를 받는 형식으로 일단 중국과의 에, 긴밀한 회담을 위해서 우리나라와의 회담을 위해서 중국에 방문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북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지금 어, 아, 저러한 이슈적인 종목들 빼고는
상승세가 상당히 지지부진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이 되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3월 말 이제 분기 말이 되면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펀드에 대한 재조정이 일어납니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투시인사, 뭐 사모펀드 등등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재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을 보면 그동안에 많이 못 간 종목들로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다 다우존스 지수 차트 흐름이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주봉을 그렸는데 일봉부터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 지난번 2월에 한번 하락을 했고 반등을 약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또 다시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지난번에 저점을 한번 갱신을 하진 않았지만 저점까지 임박을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추이를 보면 결국에 추이 자체가 계속 고점 부근을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 이동평균선을 좀 보시면 결국에 이동평균선이 지금 조금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이 이미 60일선을 이탈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1선이 다시 60일선을 이탈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0일선이죠. 이 초록색 선이 120일선이네요. 60일선을 이탈을 했고 120일선과 그리고 이탈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주봉상 보시면 결국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저점이 나오면 뭐 22,700까지도 한번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결국에 지금 5일 월봉과 20일 월봉에서의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안에 10일 음봉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좀 이탈이 되면 결국엔 21선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염두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시장도 일봉부터 보시면 다우지수보다는 덜 이렇게 하락을 한 부분이 맞습니다. 보시면 5일선이 이미 이제 21선을 이탈을 시켰고 60일선까지 지지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뭐 저점 부근에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도 뭐 갭 떠서 시작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뭐 이 부분 시점에서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이 5일선도 꺾이면서 21선까지 임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121선에서의 유지는 일봉상 해주고 있지만, 봉차트에서는 해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뭐 저점 부분이 6,750까지도 열어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봉상으로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6,900에서의 지지를 못하면 한 번 더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월봉상 보셔도 거의 비슷하죠. 다우지수의 월봉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흐름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다. 그러니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뭐 이미 많이
뭐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보고 있지만 미리미리 이 부분을 뭐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뭐 비중은 상당히 좀 많이 줄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비중을 못 줄여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반드시마다 일단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 어, 손실이 크다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이라도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예, 그리고 손실이 크지 않으면 일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꺾이는 흐름이 크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래도 분명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라는 거. 네, 그 기회를 이 시장을 통해서 계속 남아있는 분들만 취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